많이 보도가 된 여론조사 결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한길 리서치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49.5%, 김문수 후보가 38.2%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 후보 등록 이후에 처음 나온 조사 결과였는데 11.3%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이 조사를 보면은 뭐 그래도 차이가 좁혀지긴 했습니다. 아직 차이가 좀 크긴 하지만 좁혀졌고 김문수 후보가 후보 확정 후에 4.9%포인트 차이가 좀 줄기도 했어요. 그렇죠. 뭐 배추도사가 뭐 자꾸 이름만 배추도사 안 생각하실 텐데 예. 제가 이 한길 리서치 연구팀장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요. 한 길만 걸어오셨네요. 한 길만 걸어갈 수는 예.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예. 급여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또 우리 중요하기 때문에 네. 리서치 앤 리서치로 제가 또 옮길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또 인사이트가 있으시고 예. 그렇죠. 예. 이거는 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조사를 보면은 이 후보자 등록 전보다는 직전보다는 약 한 10%포인트 가량 가까이 또 좁혀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15% 정도로 벌어졌던 것이 10% 가까이로 좁혀졌다. 이건 일단은 보수 결집 그리고 단일화 파장을 좀 추스려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중요한 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그냥 뭐 우왕좌왕하면서 설명드리지 않는데 지금 뭐 이게 여의도에도 보면은 이재명 현수막 뭐 김문수 현수막 있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대결이 무슨 대결이라고 보세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경경대전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거 이야기를 안 해요. 네. 왜? 지금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어요. 경기지사 출신이에요. 아 그러네. 경기지사 출신이요. 네. 경기도가 여러분들 유권자가 제일 많아요. 경기도에서 이겨야 돼요. 예. 경기도에서 치면 끝.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는 계속 광장을 도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시장으로 가요. 예. 근데 지금 마치 이 선거라는 것은 하나의 게임입니다. 경기예요. 그래서 경기가 중요해. 근데 네. 근데 경기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에 있을 때 쌍방울 대북 선거. 그렇죠. 결국 이게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이번 대선에서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까지도 민감하게 제가 그래서 경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권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자꾸 곳곳 문수만 알고 있는데 경기지사 시절에 말 그대로 GTX인가요? 그 다음에 테크노밸리인가요? 예. 이걸 이걸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번 단일화 때문에 그 관동성명 뭐예요? 그거 일본 때 일제 그 식민지 아니었어요? 이게 아니라 네. 경기지사 시절에 어떤 일을 했던가라는 것이 조명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승부수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때 아웃풋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경기도에서 지역적으로 그래서 저는 자꾸 김문수 후보가 다른 것보다는 경기도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꼭 지금 이제 김행 총괄단장이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네. 아마 이 데이터 분석 전문가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세대입니다. 예. 말 그대로 이제 시조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아마 전략을 짜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는 뭐냐면 조금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한덕수 전 총리의 좋은 이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말 그대로 희생하는 후보 또 끝까지 자기의 그 계획을 꼭 채워야만 하는 후보. 예. 여기서 우리가 뭐냐면 그 김재원인가요? 배우 김재원? 누구요? 김재원, 네, 김래원의 네. 다 그 대사가 나오는 거야. 다 가져가야만 했단 말이야. 이거 아니에요. 아니 아침부터 텐션 좋으시네. 아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텐션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임기 단축 개헌을 이 개헌이 중요한데 이재명 후보는 개헌 로드맵은 없어요. 그럼 차별할 수 있는 것은 나도 임기 3년 단축하겠다.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제가 이따가 여쭤보려고요. 아니 이거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예. 봐요. 제 생각에는 물론 뭐 사람들 생각마다 다르지만 유권자는 결국 뭔가 희생하는 사람 쪽에 솔깃하기 마련이에요. 희생하는 사람. 그렇죠. 예. 임기 단축 그다음에 임기 단축이 중요한 게 개헌을 하겠다는 게 중요해요. 나는 개헌을 한다. 임기를 걸고 개헌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기도.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기도 연구만. 하여튼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자영업과 블루칼라를 합하면 가족들끼리 합하면은 거의 유권자 절반 가까이 돼요. 그 정도 근데 예. 저는 이게 왜 중요해요? 시장인데 시장이 결국 자영업이에요. 그다음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우리가 노조가 근로자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이 노조의 혜택도 전혀 그건 뭐 기존 노조라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노조에 가입된 사람 한 15%밖에 안 돼. 근로자 지금 이동재 가입 못했어. 배추도사 가입 못했어요. 전 가입 안 해요. 아니 우리는 예. 가입도 되지도 않아. 네. 내가 그 말을 예.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그런데 일단 노동계의 전설이 누굽니까? 노동운동의 전설 김문수 아닙니까? 그럼 이걸 해내야 돼요. 정말 일반 평범한 노동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게 뭔가 자영업이 뭐라 그걸 반짝반짝 내놔야 돼요. 예. 이 용태 카드도 좋은데 아주 용태가 좋죠. 용태가 좋은데 더 좋은 거는 여기에서 이 카드를 반짝하고 꺼내 놓느냐. 예. 왜 말씀드리냐면 자 경기도에서 한 50만 원을 가져오죠. 그다음에 인기 단축에서 한 50만 원을 가져오죠. 그다음에 노동자 여기에서 한 200만 원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등해져요. 선거가. 그러니까 선거는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이 핀포인팅을 해야 됩니다. 핀포인팅을 탁 쪽집게처럼 쪽집게 탁탁탁 짚어가지고 배추벌레 잡듯이. 그렇죠. 예. 경기도 개헌 자영업 이렇게 세 가지 일단 말씀하셨습니다. 블루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럼 저희가 수치 얘기 한 번만 좀 더 해볼게요. 이 조사에서 이준석 후보가 5.7%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다른 조사에서는 뭐 7% 기록하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던데 이준석 후보 현재까지 추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준석 후보는 자 이렇게 보면 돼. 첫 번째는 1차 목표는 10%일 거예요. 네. 그래야만 두 자리라의 존재감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한 자릿수다, 한 자릿수로 이제 대선이 끝난다. 준스톤 뭐 5% 7% 에이 그럼 그렇지. 그래도 그건 뭐 이번에 좀 보수가 이 메인 후보가 좀 허우적대니까 그 정도 받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준석 후보는 한 10%까지 가야 존재감이 생겨요. 대선이 끝나도 할 말이 생겨. 15%가 한다? 이준석?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근데 지금 이런 걸 또 제가 또 다 팁을 드리네. 무료로. 네. 유료로 하면 안 돼 우리가. 그거 어떻게 슈퍼챗 쏘겠죠 뭐. 네, 이준석 근데 뭐냐면 네. 뭐 욕만 나오던데 보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준석 후보 여성가족부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건 하지 마. 하지 마. 이거 있잖아요. 네. 하지 말고 뭘 해야 되냐면은 뭐 공수 폐지는 보수와 맥을 같이 가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지만 그 외에 이준석 준스톤의 파괴력은 AI야. AI. 막 AI 이준석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때 AI 경쟁자가 한동훈이었는데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본선에 못 나가니까. 그러니까 본선 AI 후보는 이준석 아니에요. 그러면 띠리띠리띠리띠리 AI 대한민국 미래 이렇게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학식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학생들. 그럼 학생들을 공략하는. 그럼 학생이 남학생만 있어요? 여학생도 있잖아. 여성가족부 폐지는 마음에는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야기는 하지 말고 AI. 그 다음에 미래의 대한민국. 그 다음에 준석이야말로 이준석이야말로 난 뭐 이제 이준석도 친하니까 이제 자꾸 준석 그러는데 준스톤도 교육제도의 개혁. 그러니까 이준석도 서울과학고등학교를 나오고 한국에서 대학을 안 다니고 하버드로 갔다며. 뭐냐 이게 하버드로 갔다며. 하버드. 그럼 뭐냐 한국의 교육제도를 좀 개혁하자. 이건 준스톤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나 일단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정책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 뭐 이런 거겠죠. 아니, 그렇죠. 예. 근데 이 정책이라는 게 두리뭉실하면 안 돼. 예. 두루뭉술하면 안 되고 바로 착 찍어서 입이 쩍 벌어져야 돼요. 틀니가 몇 개 떨어질 수 있는 그 정도로 입이 쩍 벌어지도록 이 정도야 예. 하는 게 나와야죠. 오늘 어떻게 개그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거 예. 제가 포인트가 또 하나 있는 것 같았고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한 조사 결과입니다. 엠브레인도 잘 아세요? 네? 엠브레인하고도 잘 아세요? 거의 뭐 저하고 같이 일했던 네. 연구원들이 다 거의 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거의 가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46%, 김문수 후보 33%, 이준석 후보가 7%였습니다. 이거는 그 퍼센트 차이가 13%포인트 조금 차이가 좀 더 벌어지긴 했는데 저는 이 조사 결과가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게 YTN의 이전 조사에서는 48대 29대 8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2%가 줄어서 40% 중반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또 4%포인트 상승을 해갖고 33%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40% 후반하고 중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차이가 있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같은 숫자대에 있다라는 게 따라갈 수 있겠네 이런 마음이 생겨요. 예. 그럼 토론 때 붙는 탄력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개헌, 그 다음에 경기도, 그 다음에 블루칼라 자영업 이거 이야기해 준 데 없습니다. 이거 하면은 41까지 올라갈 거예요. 예. 김문수 후보는. 그러면 이제 48, 49에 이재명 후보와 대략 한 7, 8% 차이까지 좁혀지잖아요. 네. 자, 여기서 토론입니다.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전곡을 한 3번은 찔러줘야 돼요. 제가 그때 말씀드립니다. 4번까지도 바라지더라도 한 3번을 찔러주면 네. 47대 45까지도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47대 45. 그러니까. 예. 누가 이거는 거예요? 아니 김문수 후보가 누가 50대 50이야? 누가 5대 5야?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 찔러줄 수 있단 말이에요. 찔러줘야 토론에서 찔러줘야 돼. 이거는 엄청 준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뭐 형수욕설 이런 건 다 식상한 거고 예. 무슨 남방열사하고의 뭐 러브스토리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입을 쩍 버리게 만드는 그런 걸 탁 던져줘야 돼요. 말문이 막혀버리고 그거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것까지 제가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뉴스 캐비넷 전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딱 준비를 해서 토론회 때 첫 토론회 때 바로 빵 하고 터져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지지율상에 변화가 생기면서 김문수 후보가 40%로 올라가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준석의 표를 더 가져올 수도 있어요. 왜? 해볼만 한데? 보수에서는 그런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럼 그때쯤 나오는 이야기가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저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가 아닙니다. 예. 한덕수 정 총리는 비슷하시네요. 예. 제 후배 도와주겠습니다. 이게 생긴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안 도운다고 말했습니까? 도움의 정의가 뭡니까? 이러면서 또 한번 탁 걸쳐줄 수가 있어요. 그럴까요? 아니, 들어보세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런 시점쯤에 우리 이제 이따가 김행 총괄단장에 와서 더 말씀을 또 예리하게 하시겠습니다만 이럴 때 대통령과의 관계도 얼추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47대 45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완전 이때는 완전 박빙성부전이에요.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조율하는 이게 그러면은 세컨드 임팩트, third 임팩트 이게 있어야 돼요. 그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예. 그걸 준비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식상한 건 하지 말고 다 알고 있는 거 그런 건 뭐 어떤 쌍방울 대북송을 뻔히 아는 거잖아요. 나는 이미 다 나온 거는 제일 싫어하는 게 나온 거 그런 것도 데미지도 없는 거 네. 무슨 뭐 음주운전 했느니 그런 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 탁 던져서 상대방의 심장이 멎을 정도로 이런 거 될 정도로 그럼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것까지 다 해주면 내가 무슨 뭐 밥벌이가 돼요. 알겠습니다. 아니 난 뉴스 캐비넷 준비하기 바쁘지 무슨 내가 뭐 그것까지 다 여의도 연구원 할 일까지 다 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건 여의도 연구원에 일단 여의도 맡기고 연구원에 지금 예. 핵심 요원들이 많아요. 제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소장님 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이준석 후보 밀자는 게 아니라 왜 얘기를 꺼냈냐면은 이것도 이제 선거 공학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 표심 중에 국힘 지지층이 아닌 표심이 상당합니다. 또 이 부분이 상당한데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 지지층 표를 가져온다면 또 이재명 후보의 표를 그러니까 40% 지금 중반까지 가 있는 그런 지지율을 40% 초반에 박스권에 가둘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측이 나와서 그래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본 겁니다. 그렇죠. 제가 짧게만 더 드릴게요. 왜냐하면 데이터 오늘 완전히 넘쳐나네요. 근데 제가 정말 우리 준스톤한테 조언을 하는데 준스톤은 이렇게까지 개혁신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제가 하고 있나요? 하여튼 제가 뭐 아이디어를 너무 많이 주는데 준스톤이 40세잖아요. 예. 존 F 케네디 전략으로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꾸 20대, 30대만 주로 접근을 하잖아요. MZ세대. 근데 준스톤이 정말 대선 후보가 앞으로 진정한 당선 가능성 있는 대선 후보를 존 F 케네디 전략으로 가야 돼요. 왜? 40대를 포섭해야 돼요. 또래잖아. 예. 40대와 50대를 포섭하면 이준석은 준스톤은 막강해져요. 그러려면 지금 공약의 패러다임을 완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목소리 톤을 굵직하게 우리 이동재 앵커의 목소리를 탑재해야 돼. 전 만 30대라. 예. 아니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래서 형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이제 딱 탑재해서 조금 더 굵직하게 하면서 40대가 원하는 것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걸 푹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40대와 50대의 꿈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Dream. 네. I have dream. 이게 마틴 루터킹의 명전설이에요. 예. 워싱턴 마누먼트에서 했던 I have dream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은 조금 가볍게 보이는 게 있어요. 준스톤이. 근데 준스톤이 그렇게 보면 40대가 제가 왜 이 말씀드리면 민주당 지지 기반이에요. 근데 그렇죠. 이들이 온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준스톤이 앞으로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은 여성가족 폐지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뭐 너 지하철 요금 뭐 폐지해야 된다 이거 얘기하지 말고 이런 게 40대를 땡겨오면은 준스톤이 민주당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준스톤이 아니라 준밤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준밤이 될 거예요. 예, 밤까지. 예. 예, 아침이나 밤이나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보다는 뭐 동탄 3자 모델을 통해서 구도를 바꾸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는 근데 지지율이 또 치고 나가는 모습은 또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나 빅텐트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빅텐트에 합류 시에 둘 다 이제 시너지가 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또 하나 이제 포인트 같은데 일단 김문수 후보는 빅텐트 추진단을 꾸리면서 아주 적극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왜 제가 뭐냐면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빅텐트가 첫 번째 지금 상황으로는 빅텐트가 어려워요. 네. 그리고 이준석도 빅텐트 할 이유가 없어. 지금 본인은 오히려 학식하기 바쁘잖아요. 학생식당 가기 바빠. 빅텐트 갈 시간이 없어요. 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빅텐트와 빅플랫폼을 할 수 있는 동력은 누가 만드냐? 김문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같은 이재명 후보가 40%대로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략이죠. 예. 그 전략으로 해서 올라가면 적어도 언제까지는 올라가냐면 20일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20일까지.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20일까지는 올려놓고 있으면은 그 이야기는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5%를 자칫 넘기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문수가 40이 넘는다는 이야기는 이준석은 더 쫄아들어. 예. 그러면 그때 간당간당하잖아요. 이재명을 바짝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수 진영 내에서 합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래도 안 합칠 거야. 그렇지. 예. 이래도 안 합해. 그러면 이준석 후보도 자기 지지율이 높지 않은 가운데 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 누구냐? 권성동 이른바 몇몇 중진 의원들이 나서서 손을 부여잡으면서 미안해. 그때는 우리가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고 말이야. 이준석 전 대표 미안해. 이러면 이준석 후보도 그걸 참 거절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뉴스 캐비넷 또 한두 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준석 후보의 마음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 왜? 자칫 잘못하면 이 국면에서 응하지 않으면 이준석 후보도 본인의 최대의 앞으로 직격탄이 될 수도 있는 보수 배신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그림으로 갈 수 있느냐인데 진짜 중요한 것은 김문수 후보가 41까지 올릴 수 있느냐. 그건 제가 지금 전략 다 이야기해 줬죠. 20일에 그러니까 20일은 6일 후네요. 6일 후에 40%까지 올릴 수 있느냐. 40%까지 올릴 수 예. 있어야 돼요. 그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제가 지금 무료로 다 설명드렸잖아요. 무료로 다 대공개해버렸잖아요. 네. 김치 리필 해달라면 리필했으니까 배추 리필 해주세요. 예, 그런 건 재미가. 예, 그런 건 그렇고요. 일단 김문수 후보가 빅텐트 관련 질문에 자유통일당보다는 한덕수 전 총리와 이준석 후보, 이낙연 전 총리 등과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야권이 또 어떻게 보면은 전광훈 목사하고 연결시켜갖고 공격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렇죠. 이걸 차단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끊어버리면 돼요. 예. 끊어버리면 돼요. 예. 그리고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돼서는 이따가 이제 김행 현 총괄단장께서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뭐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나는 그냥 후보다. 예. 나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평가를 하면 될 일 아니겠어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이미 또 사과도 했지 않습니까? 계엄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광훈 목사 관련된 부분은 자꾸만 이제 공격 포인트가 돼요. 예. 당신이 사실은 자유통일당이 키운 사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심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싹둑 잘라버리면 돼요. 전혀 상관없다. 뭔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건 정말 공세다. 그러니까 이게 역으로 치고 들어가야 되죠. 그런 부분들을 싹둑 자르면서 이럴 때 중요한 게 누구랑 손을 한번 잡는 게 중요해요. 누구랑?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인데 예. 이때 제가 보기에는 가령 뭐 선거 전략상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 제 아이디어입니다. 네. 가령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와, 이런 예. 걸 싹 희석시켜서 말 그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라든지 정광훈 목사의 이런 상황까지도 한순간에 도려낼 수 있는 그런 사람과 손을 잡으면서 이거는 김문수 후보가 공을 들여야죠. 이거 어렵다. 어려운데 또 생각을 해보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유승민, 김문수, 경북고등학교. 아, 그러네. 대구 아이가. 예. 그러니까 서문시장 가서 그 싸울 일이가
예. 막 어찌 해보라 막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경북 영천의 김문수, 예. 또 대구의 유승민, 뭐 이렇게 또 한번 또 해보.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저는 시너지 효과. 합칠 수 있는 거 다 합쳐야 된다. 예. 한 5%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그 정도? 33에서 39가 돼버린단 예. 말이에요. 여기서 어쩌고 저쩌고 해버리면 42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유승민이 있는 경우에는 이준석, 우리가 김용태, 용태 효과를 했는데 용태는 참 좋은 비대위원장입니다. 좋은 네. 또 90년생이지만 저는 포천의 자랑이고 양평인가요 거기가? 포천 가평. 가평. 예, 막걸리. 가평 예. 좋죠. 예. 가평이 진짜 잔막걸리인가요? 막걸리는 잣이 좀 들어가야 예. 돼. 근데 이제 좀 호응 좀 해주세요. 아예 막걸리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예. 전 지난번에 많이 먹었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럴 때 연결고리가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치되기 어려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왜 욕을 하고 뭐 그걸 왜 근데 같이 이제 댓글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지금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그 거부감이 있지. 있죠. 있는데 예. 이게 감동이에요. 그러면은 유승민 왔다고 해서 김문수 찍을 사람이 안 찍겠어.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따지면 아무것도 못해. 그런 거 따져가지고 뭘 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 아이디어예요. 그게 받아들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을 때 사람들은 또 한번 파격을 보는 거잖아요. 용태 파격, 승민 파격.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어려울 거다. 또 그게 맞는 거냐? 나는 싫어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만들어냈을 때 역사는 탄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저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예요. 자꾸만 배추도사가 뭐 만사를 제가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데이터는 분명히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게 댓글 보면은 이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갖고 뭔 헛소리야, 하겠냐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해됩니다. 욕하고 뭐 예. 배추도사 뭐 배추 ip사귀를 찢어버리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다 좋아요. 좋은데 네. 저는 그냥 밍숭하게 가면은 이건 별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근데 사실 왜 그 감정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역사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도무지 말이 안 돼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또 하나 또 살펴봐야 될 부분이 한덕수 전 총리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단일화가 매끄럽지는 않았잖아요. 제가 이따 이제 김행 단장님하고도 얘기를 좀 그렇죠. 나눠볼 건데 단일화 과정이 좀 팍팍했어요. 그리고 그랬던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를 지지했던 표심도 완전히 고스란히 확보할 필요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겹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그런 지지층이 있고 저는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한홍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김문수 후보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힘을 합치라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삼국지를 보세요. 저는 삼국지를 뭐 100번도 200번도 더 읽었는데 뭐 진물이 나도록 읽었는데 그래서 또 지혜와 인사이트를 얻는 겁니다. 아니 삼국지를 여러분들 보시면 조조하고 유비하고 손잡은 적도 있어요. 예. 서로 원수지간 같은 사람 제갈량하고 조조가 힘을 합친 적도 있어요. 그게 있었네. 간우가 조조한테 가서 쪽에 가서 일을 한 적도 있어요. 이게 세상 만사라는 게요. 적과도 힘을 합할 때가 있어야 돼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역사의 이 물꼬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근데 지금 중요한 게 한한홍 이거는 물밑에서 좀 작업을 해줘야 돼요. 한덕수 총리도 더오겠다. 한동훈 전 대표도 더오겠다. 일단 그 공동 선대위원장의 한덕수 캠프 출신인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였죠 이분이 그 임명했고 그 다음에 지금 홍준표 쪽에서는 이성배 이야기하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거는 조족지혈이에요. 근데 이제 한덕수 전 총리를 직접 어떻게 보면은 무슨 자리를 만들어 주던가 뭐 공간을 좀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좀 고사라는 그런 상황이죠. 이거 어렵지만. 정말 일단 구두상으로라도 내가 더 돕겠다,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게 나오게끔 하는 게 필요하고 한번 또 손을 잡는 장면이 나와야 돼요. 자, 한덕수, 한동훈, 김문수 손을 잡는다. 그것도 도움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것도 싫다, 다 싫다, 뭐 단일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뭐 권성동은 뭐 하느냐, 서문시장 갔더니 끌어내려 다 압니다. 제가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배추도사는 다 압니다. 하지만 역사를 바꾸는 데는 경주 배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경주에서 신라 천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역사를 만드는 데는요
온갖 모든 일에 변화가 있고 어떤 일에 네. 우리가 예측 못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대선이 그냥 여느 때처럼 시작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금 특이한 상황에서 그렇죠. 대선이 시작이 되고 있고 그만큼 국민 여러분들의 그 감정에도 골이 깊어요. 그리고 상처가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반응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지지하는 후보가 있는데 그와 완전히 싸우던 다른 후보를 어떻게 포섭하느냐 그분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분도 당연히 있을 그렇죠. 수도 있는데 전쟁 중이라면 또 생각을 안 할 게 없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야 화력이 더 올라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뭐 제 욕도 올라오고 난리도 아니네. 근데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좀 보겠습니다. 편집해 주세요. 아니 편집하지 마요. 뭐 배추도사님과 함께. 예, 배추도사님이 뭐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네. 매일신문이 저희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TK 지역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53.1%를 기록을 했고 1등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30.9%, 이준석 후보가 7%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뭐 넉넉하게 1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이게 이제 TK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상대적으로 좀 약진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 조사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보수층 전통적인 보수층 결집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아니 제가 그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다른 이유가 제가 무슨 뉴스 캐비넷 나와서 헛짓거리 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략을 보세요.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동진 전략이에요. 대구에 가서 시간을 많이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고향은 또 안동이야. 예. 뭐 안동 아니라는 뭐 TK 분들도 계시던데 예. 뭐 그거는 우리가 이야기할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자 자꾸 공을 들이는 거예요. 효과가 없겠어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김문수 후보는 급하니까 뭐 호남 쪽 생각을 아예 하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흘 연속으로 영남권에. 근데 영남권이에요. 예. 지금 집을 못 떠나고 있어.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적진에 와서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PK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TK도 중요하지만 PK는 진짜 이번 대선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2017년 대선에서 PK 득표 1위가 누군지 아세요? 문재인이에요. 부산의 1위가 누군지 아세요? 문재인이에요. 울산의 1위가 누군지 아세요? 문재인이에요. 예, 모르고 싶어요. 예. 경남에 아슬아슬하게 2위예요. 네, 예. 여러분들 이건 무슨 선거를 그냥 뭐 감정에 의해서 욱해서 어쩌고 저쩌고 할 사안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호남에서는 90% 나와요. 이재명 후보가.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TK 지역은 53%죠. PK는 50%도 안 나올 거예요. 저는요. 데이터를 정말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데이터를. 그럼 영남 공약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이런 것도 다 제가 해야 되나요? 그거까지는 알려주고. 무슨 이야기만 하면 다 욕을 하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거마비 좀 더 드릴게요. 아, 그래요? 지금 결국은 중요한 것이 이길 수 있는 선거로 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TK 쪽에 기운을 불어넣어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결국 감동입니다. 예. 말씀드렸던 대로 더 확장할 수 있는 김문수 후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개헌을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경기도를 이야기했죠. 이게 뭐냐면 경기도에서 김문수가 이긴다고 그럼 대구에서 더 탄력받아요. 아하. 왜?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 집에 이 동재가 이번에 된다고? 그러면 가족들이 더 달려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이게 이른바 여러분들이 말하는 밴드 웨거닝이에요. 밴드 웨거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제가 말씀드린 거기하고 세 번째 말씀드렸던 자영업과 블루칼라가 입이 쩍 너무 벌어질 정도의 이 공약을 신의 공약을 꺼내놔야 돼요. 네. 그러면 TK 그래? 그러면 서문시장, 방천시장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방천시장 무시하지 마십시오. 방천시장 가면은 그래 문수가 3%포인트로 좁혔다고 막 도와줘야 될 거 아이가 우리가. 경북고등학교 동문 뭐하노? 빨리빨리 불러라 얼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처럼 격차가 있을 때는 힘이 떨어져.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걸 하면 TK는 올라붙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서도 막 전화 오는 거죠. 엄마 김문수가 저래 그래 뭐 붙었다 안 가나 이러면은 대구에 있는 어머니도 뭐라고 해서 그래 그럼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겠네 이래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큰 정치를 하면서 김문수 후보가 일단은 사람들로부터 탄핵이고 뭐시고 하는 이런 것들이 머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게끔 그런 김문수 후보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가 그 자체만으로도 체력도 좋고 청렴하고 뭔가 일을 해낼 만한 후보가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들 때 TK가 먼저 직결을 해주고 TK까지 직결이 돼요. 그게 안 되고 이게 이 선명하지가 못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그러니까 유권자의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오늘 축약을 해보자면은 경기도, 개헌, 자영업자, 블루칼라 요거에 집중을 좀 하고 그렇게 되면은 좀 치고 나가게 되면 다음 주 그러니까 20일 정도까지 40%를 돌파하게 되면 TK에서도 추력이 붙는다. 더 붙어요. 예. 더 붙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밴드 와거닝. 예. 그러니까 성산이 있어? 그래? 이러면서 이제 점점 더 결집이 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 배추도사님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예.